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의 김동서입니다. 6월 7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지상파 DMB 채널 유원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 거래일 코스피 지수가 전날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1% 이상 상승하면서 하루 만에 1,8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는 현충일로 우리 장은 휴장이었는데요. 어제 장에 미국 증시 연중 최고치의 상승폭을 이뤄냈다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전 거래일 기준으로 1% 이상 상승한 우리 증시, 오늘은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폭등 장세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기대겠죠. 바람입니다. 네, 폭등 장세를 바라보면서 오늘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공조 움직임에 따른 이 경기 부양 기대감에 급등 마감을 했는데, 자,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도 시장을 예의주시 관찰을 해야겠습니다. 이 기대감이 컸는데 시장의 움직임이 실제로 기대감에 못 미칠 경우에 그 실망에 의한 또 낙폭이라는 게 크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두 가지 면을 놓치지 말고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투자손자연법 여러분께 준비한 내용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KTB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와 함께 오늘 단기적 반등이 예상되는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웁니다. 오늘장 키워드에서는 글로벌 증시를 급등으로 이끈 미국과 유럽의 경기 부양책 제시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서로 긴밀하게 얽혀있는 글로벌 경제 구조와 공조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네, 본격적으로 투자손자연법 일부 순서를 시작을 합니다. 먼저 강정원 전문가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틀 전이었죠. 국내 전 거래일 장과 그리고 뉴욕 증시 상황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이틀 전 국내 시장 코스피가 5일 만에 반등을 하면서 1,800%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8.7포인트 급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나흘 연속 하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코스피를 비롯해서 일본과 중국, 이런 홍콩, 대만 등의 어떤 아시아 주요 증시가 상승하면서 국내 시장도 반등의 모습을 나타난 상황이고요.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가 더불어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그 예견을 앞두고 이런 기대감 부분이 국내 시장에 먼저 선반영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의약품이 특징적으로 3% 이상 넘게 상승하면서 최근에 그 약가 인하에 대한 하락세가 지금 경기 방어의 성격으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는 게 특징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 200 관련 신규 편입지수 종목들, 두산 엔진이라든가 만도, 웅주에너지, 무학, 이런 그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반등을 보이면서 450포인트, 456.68포인트, 5.84포인트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도 매수를 나타냈고요. 외국인도 매수가 축폭, 매수가 이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개인만 120억대 순매도를 보인 게 코스닥 업종의 좀 특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업종 상위 종목으로 특징적인 종목보다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어떤 흐름의 상승을 좀 보이는 부분이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현대건설, 현대위아, 푸덱스 인버스, 고려아연, 삼성테크인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셀트리온과 테라세미콘, 메이톡스, CJ ENM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와 한국전력, LG전자, 포스코, 현대차,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의 매수세를 좀 보였고요. 코스닥에는 성우하이텍과 평화전공, 그다음에 JC와 컴투스, SM 이런 그 게임주라든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외에 동시 순매수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고려아연, 삼성생명, 삼성중공업, 삼성테크인, 녹십자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게임빌, 메이톡스,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을 동시에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벽 끝난 미국 시장 역시 지난번 270포인트 큰 급락을 보인 이후에 이번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추가 부양 가능성을 좀 언급하고, 역시 연방준비제도의 부양 기대감까지 높아지면서 또한 그 스페인의 구제금융 지원 가능성, 여러 가지 그 호재가 좀 예상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번 그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만회하는 86.84포인트, 거의 지난번 급락 부분을 거의 다 만회하고 남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다우지수는 12,414.79포인트, S&P 500 지수도 29.6포인트 급등한 1,315
4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1300포인트를 넘는 그런 모습을 다시 보였고요. 나스닥 역시도 66포인트 상승한 2844.7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 독일과 스페인 이런 4월의 산업생산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다소 좀 안 좋았습니다만 유로존의 1분기 GDP가 전분기 동일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일단 경기 침체는 모면했다는 소식,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급상승을 나타내는 그런 원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지속적으로 하락한 원유 가격도 WTI 가격도 73센트 소폭 상승하면서 8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 역시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도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인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전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일에는 더존 비전 말씀하셨거든요. 종목 흐름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더존 비전 시초가 6,670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장 초반 예상까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날 종가는 1.27%에서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역시 보유가 맞고요. 지금 오늘 아침 호가도 좋은데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제가 제시 목표가 7,500원까지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실 종목은요? 네, 오늘 시가공약주는 엑토즈 소프트를 시가공약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설 2와 미래전설 3를 위메드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요. 이들 게임의 중국 로열티 매출이 20%와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 수익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미래전설 2에 대한 매출 의존도 높았습니다만 최근에 미래전설 3, 이 중국 서비스 성공으로 인해서 향후에 성장성도 부각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경기 방어 업종인 게임주의 강세 모멘텀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모바일 게임주들이 주도 업종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컴퓨터를 비롯한 게임빌 이런 그 종목들이 신고가 행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그 모바일 게임주의 강세가 이 스마트폰과 이 모바일 기기 확산에 따른 성장세가 이어지는 그런 전망 때문인데, 이런 그 증시 변동성에도 이 주가들, 게임들이 워낙 좋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 도스포트 역시 지난해에 이 게임 개발과 이 기타 비용 증가 부분이, 올해부터는 비용 절감 측면에서 감소 중에 있는 상황이고, 게임 후발주로도 최근에 소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충분히 단기 공략주로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올해 매출 다각화와 신축 호전 들 수 있는데요. 역시 이제 올해 자체 스마트폰 개발과 게임 5종과 퍼블리싱 5종, 총 10개 종 이상을 출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확실한 온라인 게임과 스마트 게임 이런 출시로 인해서 매출 다각화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미래전설 시리즈에서 좀 탈피하면서 매출 다각화가 올해 한 단계 기업 가치의 레벨업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특히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66억을 전망하고 있고요. 순이익 역시도 지난해 56억에서 올해는 90억 이상, 대폭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첫 번째 제시해드리겠고요. 최근에 동사 적정 밸류에이션 한번 점검을 해보면 워낙 그 게임 업종의 밸류에이션이 높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엑소소프트도 3년 평균 PER이 50배 이상이 넘었습니다. 현재 수급과 업종 감소의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3년 평균 PER을 적용하더라도 일단은 적합한 멘트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선정이 돼서 오늘 제가 엑소소프트를 시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가 공략주로 제시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격대 그 밖의 것들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역시 매수가는 시초가 오늘 6월 7일 시초가를 제시해드리겠고요. 보급가는 27,500원, 손절가는 24,000원 하회 시에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엑토즈 소프트 종목 추천의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 개장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네, 자 이제 막 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장 상당히 모습 좋습니다. 거래소가 38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1840입니다. 코스닥은 9.70포인트가 상승한 466포인트로 아주 강세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요.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거래소 출발 상황 정리해 볼까요? 김선윤 대표님. 네, 이제 거래소 출발 상황 정리하기 전에 어제 이제 드라기 22일 유럽은행 총리가 이제 아주 괜찮은 좋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특히 다우지수 역시 2% 이상 상승하는 모습,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코스피 시장 역시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난 그저께 같은 경우 일단은 120만 원 선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역시 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74% 이상 급등하면서 이제 33,000원 이상 올라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주 살펴보시면 현대차가 지금 2%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일단은 자동차 관련주 특히 이제 전기전자 업종 전체 군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매수가 유효한 시점이 아닐까. 특히 이제 다시 한번 오늘 같은 경우도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호재로 장이 한번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실적 선호주인 전차군단 위주로의 편입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부품주 역시 일단은 큰 폭의 상승,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따라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정유주 살펴보시면 정유주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특히 호남석유, SK이노베이션 모든 정유주 자체가 4% 가까이다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분간도 정유주가 그래도 일단은 낙폭 과대주로서 다시 한번 단기적인 급등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학주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3%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과 더불어서 이제 내수주 관련된 화학주들이 조금은 부각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들고 있는데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도 2% 이상 상승하는 모습. 일단은 화학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모두 다 좀 많이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좀 보합세에 머물러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반등의 기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잠깐 새로운 종목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렸는데 고려아연 살펴보시고 가시면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일단 경기 방어주에 대한 그 금 선호주에 대한 금 선호주에 대한 모색이 많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금가 관련한 상승을 이끌어주면서 고려아연도 다시 한번 좀 반등의 기회가 보이지 않나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하나 더 마지막으로 살펴보시면 금융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단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우리금융, KB금융, 신한주주 모두 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금융 같은 경우가 4% 이상 지금 450원 이상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빠져주는 모습 보이다가 다시 한번 시장 대비 실적에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보고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 최근 단기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출발 상황은 이명식 전문가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시가총액 1위 업체인 셀트리온이 4%대 강세 국면이 전개되면서 34,000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항체 동등성이 입증이 성공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일단은 셀트리온에 대한 관절염 치료제 품목 허가가 국내 품목 허가가 상반기 중으로 아마 순조롭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셀트리온 강세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다음으로는 서울 반도체입니다. 현재 2% 반등한 22,000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친환경 제품인 LED TV에 대해서 구매 보조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LED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LED 분야 다시 한번 중국에서 신산업 7대 성장 산업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LED 관련주들의 경우 다시 한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J 오쇼핑 현재 1% 상승한 178,000원을 형성하고 있고 파라다이스 역시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11,000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IT 부품 관련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플래스가 3.7% 상승한 53,000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덕산아이
메탈도 한 2%대 상승하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이오 그 진단업체죠. 시젠이 상승 흐름이 상당히 견조한데 현재 3.9% 상승한 52,000원대를 형성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강한 기술적 반등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상승률 그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코스닥 시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강한 그 기술적 상승 국면을 이끄는 것이 뭐 실적주라든가 특정 테마 업종이라기보다도 여전히 개별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현재 그 AP 시스템 외국계 그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뭐 6% 상승한 13,000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IT 업종의 경우에는 2분기 비수기가 뭐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고 하반기 계속해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스마트폰 그 출시가 신제품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고 앞서 그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그 중국에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 그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업종 섹터에 그 집중하면서 일단은 뭐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 시장 일단은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흐름 살펴봅니다. IBK 투자증권 김남천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볼까요? 네,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11원 10전 하락한 1169원으로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은 마리오 드라기 유럽은행 총재가 이날 정례 금융통화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추가 부양 조치를 시사하고 시장의 안도감이 형성된 영향과 미국 애틀란타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양적 완화 암시로 인해 유로화의 3개월 중 최대 상승폭을 이끌어냈습니다. 20일은 이날 정례 금융통화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대로 동결하고 3개월물 무제한 자금 공급을 2013년 초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했고요. 드라기 22 총재는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유로존 경제 전망이 악화되는 가운데 당국은 행동에 나설 뜻이 있다고 표명하였습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을 했다며 향후 금리 인하 등 부양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더하여 제니 델런 연방준비제도 부의장과 벤 버냉키 의장이 6일과 7일 각각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유로화 강세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일 국내 외환시장 또한 유럽 중앙은행발 안전자산 선호 심리 완화와 글로벌 증시의 급등, 달러 약세를 반영하며 금일 원달러 환율 역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큰 폭의 갭다운이 예상되는 만큼 저가성 결제 수요 등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스페인 구제금융 가능성 등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 등이 갭다운 후 추격 매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된다는 판단입니다. 미국 및 유럽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글로벌 증시 및 유로화 급등의 영향이 금일 국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길 예정되어 있는 버냉키 의장이 의회 합동경제위원회 증언을 앞둔 관망 심리와 저점 결제 수요가 1165원 레벨을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일 환율 레인지는 1164원에서 1171원 예상합니다. 네, 채권시장의 흐름은 어떻던가요? 네, 현재 시장은 3년 국채 선물 104.64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국채 시장은 드라기 22 총재의 ECM을 통한 유럽은행의 직접 자본 확충 방안 고려 등 발언과 미국 페드의 베이지북 발표 뒤 QE3 가능성이 증폭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미 국채 수익률은 8bp 상승한 1.66%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날 유럽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1%로 동결하였지만 일부 위원들의 금리 인하 주장이 확인되었고 고정금리 전액 배정 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1월까지 지속, ECM을 통한 은행 자본 확충 고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페드의 베이지북은 현재 경제를 완만하거나 보통 수준의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QE3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요. 이런 시각은 안전자산 매입세를 크게 줄여놓았고 그 결과 미 국채 시장은 상당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금일 국내 채권시장 역시 글로벌 안전자산 가격 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채선물 만기가 도래하고 있어 그간 금리를 끌어내었던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역시 채권시장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베팅하여 급속하게 유입된 듯 보이는 선물 매수세 역시 유럽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결에 따라 기대감 약화로 매물이 출회될 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일 채권 시장은 그간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장기물을 중심으로 수익률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고채 3년물 지표금리는 3.30에서 3.35, 5년물 지표금리는 3.40에서 3.47%에 머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김남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입니다. 어제 현충일로 휴장한 이후 다시 개장한 국내 증시는 2%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각 증권사들은 어떠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대투증권입니다. 급락 이후 기술적으로 주목해 볼 만한 업종과 종목에 대해 살펴보고요. 동양증권은 중기 저점대 형성 과정, 신한금융투자는 정책 공감대에 기반한 추스림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정책 시행 기대에 따른 심리적 안정, 가격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KTB투자증권은 단기적 반등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 논해봅니다. 이 가운데 하나대투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스페인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2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금리 인하나 국채 매입 등 향후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힌트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외풍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기는 했지만 아시아 통화와 비교해 볼 때 원달러 환율의 반응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봤는데요. 현재 증시는 기술적으로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으로 업종으로는 음식료, 제약, 유틸리티에 관심을 두자고 제언했습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코스피는 1780포인트 수준에서의 단기 반등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요. 현재 시장은 중기 저점대 형성 과정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업종으로는 운송장비, 금융업 매수가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유로존 리스크의 복합성, 장기화, 실물경제로의 전염 우려 등 익숙한 불확실성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결속력 강화, G7 EU 등의 전방위적 접근으로 적극적인 대책과 공감대 형성이 유로존 불안 수위를 하락시킬 수 있는데요. 본격적인 정책 가속도는 6월 중순 이후를 기대해보며 그동안 거시경제 지표, 부양책의 수위를 점검하며 대응해보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입니다. 단기 급락의 영향으로 한국 증시의 가격 매력은 높아진 상황입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각국 정책 당국들의 대책 또한 기대해볼 시점인데요. 시장 전략으로는 업종별 분산 투자를 제안했으며 IT 자동차 업종은 이익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화학, 철강, 건설은 낙폭이 과대했다는 점을 들어 관심 업종으로 설정했습니다. 네, 마지막 KTB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이성웅 대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이틀간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출발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연충일로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쉬었었는데 엊그제랑 어제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부양책 기대감으로 하면서 주가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역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한 반등세가 나온다는 부분은 좀 많이 예상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가장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동시에 매수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매수세가 지금 이어질지 우선 지켜봐야겠지만 우선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전 세계 증시가 되돌림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강한 상승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번 주 주말부터 주요의 중국, 특히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시작된다는 점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인 그쪽의 추이, 경제지표 추이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아직까지 굵직한 이슈가 남아 있다는 점을 본다면 너무 크게 매수세를 자제한다는 부분, 매수세를 추경 매수를 한다는 부분은 좀 자제할 필요는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추이를 좀 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략적으로 본다면 과대 낙폭에 요새 오늘같이 크게 반등했을 때 가득 낙폭했던 종목 사야 된다. 우선 이 부분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를 하는 게 좋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특히 경기 방어주 관점이었던 게임주나 이런 종목들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최병건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화상 연결로 만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오늘은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침에 출발도 강하고 또 돌파가 더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만 이제 매수 자체가 외국인이나 기관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강도가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해외 증시의 반전 때문에 강하게 오르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침에 미국 시장이 떠서 갭상승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장중에 매수가 더 들어와서 주가를 끝까지 끌고 올라가 주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해외 증시 때문에 떠서 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중 매수를 통해서 꾸준히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한 케이스인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지수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는 들어오긴 하지만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 자체가 그 강도가 좀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듯 하고요. 제 판단에는 오늘 매수가 더 안 들어오면은 오늘 좀 그 단기 차익 실현을 고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전에 이미 제가 주가 빠질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짧게 단기를 노리고 들어오신 분들 같으면은 이미 뭐 어떤 종목이든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오늘 주가가 더 넘어가는 모습이 안 나와준다면은 이게 작년 9월 달하고 시장이 비슷한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급등 나오고 또 다시 급락 나와버리고 이런 식의 진행이 또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추가 돌파가 없다면은 짧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종목은 하시고 대신에 이제 나중에 저점 매수를 다시 노리는 편이 낫겠고요. 대형주도 이제는 조금 노림수를 가져볼 만한 시기가 되어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사실 개별주 쪽을 많이 권해드렸었고 또 실제 결과를 보면은 개별주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내릴 때는 많이 내렸지만 빨리 회복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형주들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 조정 줄 때는 이제 대형주들도 같이 공략 포인트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도 지금 시점에서 추격 매수는 금물입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신다면은 이제는 그동안 약세가 많이 나왔던 뭐 건설 관련주나 아니면 조선 관련주들, 화학주들 이런 것들도 한번 노림수를 가져볼 만하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일단 흐름이 더 강해진다면 좀 더 보유를 하시되 그렇지 않고 수급이 더 따라붙어 준다든지 이런 모습이 없으면 오늘 차익 실현을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차후에 또 다시 조정을 주면은 밀리는 타이밍에서 이제는 대형주들도 같이 한번 매수를 노려보자. 그래서 오늘은 추격 매수보다는 차익 실현 쪽이나 아니면 보유 쪽으로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런지요? 일단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들어서 종목들이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은 없었지만은 기존의 종목들 중에서 금세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짧게 차익 실현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좀 기다려서 매도를 한다든가 손절매도 좀 많이 손실이 축소된 상태에서 손절매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대응을 해왔는데요. 저는 당분간은 이런 대응을 좀 더 지속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종목은 짧게 차익 실현하고 또 밀리면은 저가 매수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신규 편입을 새로 하나 했는데요. 저번에 우리가 편입을 했다가 단기 급등을 하면서 수익을 꽤 많이 내고 팔았던 정치 관련주들 이지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재매수가 되겠죠. 지금 현재 그 박근혜 관련주 쪽에 흐름이 아직까지는 크게 없습니다만은요. 지금 현재 뭐 대선 전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지지율이 이쪽이 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선 주가의 변동이 많이 잦아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도 좀 안정적이고요. 따라서 한번 순환 매수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단기 매매로 대응하시는 편이 제일 좋고요. 조정 줄 때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유효합니다. 매수가는 일단 전일 종가인 63,700원 기준으로 잡았고요. 조정을 받는다면 더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7만 원 정도 잡고 있고 손절가는 5만 5천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포트 내에 있는 종목인 M게임도 다시 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좋고요. 솔리드도 오늘 빨리 회복을 좀 하고 있고 파미셀 또한 최근에 상승세가 좋죠.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도 일단은 우선 그대로 보유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흐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최병건 샘플러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장 출발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 먼저 김선윤 대표님. 네, 오늘장 키워드를 제가 가지고 나온 거는 일단은 의심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너무 이제 기대감이 큰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미국과 유럽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정말로 믿을 만한 건지에 대한 이슈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오늘 현재 지금 시간으로 보면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외국인이 540억 이상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지금 400억 이상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개인이 800억 이상 순매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일단은 개인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다시 한번 기관이 그걸 받쳐주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좀 큰 호재로 좀 봐야 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서도 일단은 오늘은 갭상승으로 인한 큰 폭의 상승이지 이 점이 좀 이어져야 될지를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늘 한 1000억 이상씩은 꼭 순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유럽 경제 전망 자체가 일단 좀 살펴보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똑같이 유지를 하지만은 내년 같은 경우는 소폭 하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그 예측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장 자체를 너무 긍정적으로는 보지 마시고 좀 단기적인 대응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유럽 총리이지 이제 드라기 총재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적극적인 이제 경기 부양 의지를 시사하면서 유럽 시장과 전반에 걸쳐서 미국 시장까지 큰 폭의 상승을 가져오면서 다시 한번 오늘 또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또 초점을 좀 맞춰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쏠림 자체가 다시 한번 버냉키 의장의 발언, Q3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발언이 어떤 발언을 시사할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나마 좀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시장 자체가 그리스 총선 전까지 6월 17일 전까지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 6개월째 동결을 하고 있지만서도 몇몇 의원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발언을 하면서 지금 움직임 자체가 다시 한번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좀 보여주는 시점으로 좀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다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유럽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도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미국 또한 굉장히 좋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중국이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한 모색을 할 지금 시점이 왔다고 판단이 되는데, 중국이 다시 한번 유럽에 다시 한번 제대로 된 투자를 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들면은,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일단은 중국이 지금 2분기 GDP는 조금 이제 8% 이하로 떨어지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 예측이 있지만서도 3분기부터는 정책 내수 부양이 굉장히 큰 폭으로 정책적인 측면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의 영향으로서 3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8% 이상을 회복하면서 굉장히 내수 부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 상해 종합지수 역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 특히 이제 6월 말이 지난 시점, 특히 7월부터는 확실한 이제 증시 반등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까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를 아마 이제 중국이 보여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일단은 6월, 지금 시간부터 유럽 쪽에서 이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Q3에 대한 기대감 자극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도 역시 정책적인 측면 변화, 즉 정책을 새로운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큰 폭의 증시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시장의 초점은 그리스 총선에 조금은 쏠려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버냉키지만서도 버냉키 의장이 발언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그리스 총선으로 그리스 총선으로 시장이 관심이 몰리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아직은 좀 굉장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민당이 사회당인지 민주당인지 어느 당이 차지할 것인데, 보수당인지 민주당인지 어느 당이 차지할 것에 대한 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예측치로는 신민당이 앞서고 있다고 하지만서도 수시로 좀 바뀌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 하지만 그래서 총선 전까지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은 그래도 우상향하는,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점을 꼭 하나 확인하신다면 일단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조금이나마 좀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현금 비중을 좀 줄이시고 다시 한번 투자를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추격 매수는 절대 금물입니다. 일단 오늘 확인하셔야 될 게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얼마나 강한지 좀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일단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심 가는 종목으로는 일단은 뭐 은행주들이 굉장히 눈에 좋게 보이긴 하지만서도 오늘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관점을 일단 시장 보시고 내일도 괜찮습니다. 일단 오늘 말고 오늘 이제 미국장이랑 유럽장 확인하신 후에 내일 좀 들어가시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때 새롭게 이제 추가 매수하셔서 수익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키워드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이명식 전문가께도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유럽발 금융위기는 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차후가 중요하겠죠. 즉 실물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제조업 경기 지표가 부진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발목을 잡히고 있는데 현재 국면에서는 다시 한번 G20 공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유럽발 금융위기가 진화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 현재 앞으로 그 추가적으로 펼칠 경기 부양 정책에 먹혀들려면은 세계 각국 기업들의 국가들의 뭐 현재 물가 수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 구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그 유럽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5월달 유로존 그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2.4%로 계속해서 하향 안정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그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무려 7개월 연속 하향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1.9%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뭐 경기 둔화 요인도 있지만은 세계 공조가 현재 그 인플레이션을 잡자라는데 여기에 이제 그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 부양을 펼칠 수 있는 전제 조건, 즉 물가는 잡히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뭐 유로존의 경우에는 1분기 제로 성장을 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나마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견조하게 성장을 함으로 인해서 뭐 마이너스 성장은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뭐 경기 부양이 지연이 된다면은 마이너스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동안에 그 유로존 내에 경기 지탱목 역할을 했던 독일의 최근 그 제조 지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경기 부양 정책을 강하게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유로존 내 제조업 비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존 제조업 비중은 평균적으로 뭐 한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뭐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계 GDP 대비 그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18.8%, 그 다음에 미국이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 유럽이 그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20% 내외인데 그 세계 경제가 그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뭐 반증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 유럽이 그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의 경우에는 20%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경기 부양이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다시 한번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티거 포인트 임계치에 다다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4월달, 5월달 단계적인 그러한 그 점진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지만은 시장은 여기에서 뭐 더욱 강력한 경기 부양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금리 인하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뭐 5월달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뭐 3.1%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는데 오늘 뭐 기사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3% 이하까지만 내려간다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강력한 경기 부양 조치가 임박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반면에 역시 뭐 중국의 제조업 지표의 경우 계속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공군연도 기준으로 중국의 경우에도 뭐 GDP 대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뭐 구매력 환산 기준이겠지만은 8% 정도 미약하지만 수출 비중은 뭐 1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계속해서 그 여기서 경기 침체로 빠진다 하면은 중국도 뭐 내수 경기가 그 무용지물 될 정도로 세계 그 각 그 지역 경제 그 지역들이 서로 상호 의존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 신성장 사업 분야 7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그 친환경 제품인 뭐 LED TV 구매 그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와 관련된 산업 섹터가 계속해서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뭐 중국에서 내수 경기 부양함으로 인해서 화장품 섹터라든가 일부 뭐 섬유 의료 소비재 제품이 그 수혜를 보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경제가 살아나려면 산업재라든가 내구재 부분이 살아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중국이 신성장 그 동력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그 전기차 산업을 집중 투자함으로 인해서 국내 그 LG화학이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수혜를 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셰일가스에 집중 투자함으로 인해서 LNG선 그 발주 소식과 함께 최근 들어서 뭐 조선 3사들의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금일도 뭐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국내입니다. 국내 시장 해외 변수에 휘둘리는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우에는 국내 정치보다도 해외 경제 변수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브릭스 국가 교육 비중이 31%인데 이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입니다. 계속해서 중국 비중이 날로 커가고 있는데 특히 그 아시아 국가들의 그 수출 비중이 미국이나 유럽 쪽은 축소되고 있는데 중국 쪽으로는 그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무려 뭐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중국 수출 비중이 44%에 달할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22 그 중앙은행 총재가 한 얘기로는 일단은 뭐 현재 금리 동결 1%를 예상을 했지만은 6월 말 7월 초 G20 국가들과의 공조를 협의함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그 이사를 내비침에 따라 6월 말 7월 초에는 아마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이 한 차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는 현재 선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오늘장 키워드에 이어서 업종별 투자 전략으로 또 넘겨보겠습니다. 김선윤 대표님. 네, 일단 오늘장 굉장히 좀 많이 오르는 종목 바로 이제 금융주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금융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이제 바로 장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리자마자 그때 이제 3% 4%였는데 벌써 6% 가까이 또 올라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금융주 자체가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일단은 뭐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좀 안정이 돈이 다시 한번 자금이 투입되니까 그에 따른 영향으로 상승하는 건데 일단은 금융주 자체로 너무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뭐 싸긴 쌉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시장 상황 특히 오늘 이제 버냉키 의장의 발언을 좀 확인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고 일단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금융 같은 경우 일단은 뭐 11,000원 초반대 굉장히 쌉니다. 하지만서도 일단 오늘 좀 너무 급등하는 거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뭐 주도주죠. 이제 전차군단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단 오늘 뭐 전차군단 특히 자동차 쪽에는 코스피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기대 심리보다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또 외도세가 좀 많이 나와주면서 그에 따른 영향이 좀 미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바닥권 단기 바닥권에서 좀 굉장히 좀 다시 한번 상승을 모색하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들 눈여겨보시고 꼭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빼놓을 수 없는 종목 바로 이제 또 이제 전기전자 좀 IT 쪽인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큰 폭의 이제 계속적인 하락을 보이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그저께 이제 바닥을 찍고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닉스 차트는 주봉상으로 좀 살아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기관들도 어느 정도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놓치지 마시고 조금은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이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과감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추격 매수가 좀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하반기에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비 관련주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쪽의 내수 부양 의지가 보이는 만큼 소비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3분기부터 좀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인데요. 또 백화점이나 이쪽 관련주들이 특히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서도 이게 단기 바닥권이 아닌 장기 바닥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도 꼭 놓치지 마시고 좀 편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과 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요즘 좋은 차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은 또 유통주 관련주들도 꼭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명수 전문가님은 어떤 업종별 투자 전략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그 무차별적인 하락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겠고 각 업종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수익을 현금화하신 분들이 있겠고 현재 물려인 분들도 계실 테고 현재 국면에서는 물타기를 하느냐 버티느냐 새로운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하느냐 이런 측면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업종별 전체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 섹터입니다. IT 섹터의 경우에는 삼성그룹 계열사 중심으로 기관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ELS 상품 구조가 급격히 발행이 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특히 옐로칩 종목군 삼성전기라든가 SDI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6월달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부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경우에는 상승 반전하고 있고 6월달 패널 공장 가동률이 평균 전 세계적으로 90%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금일 전해졌기 때문에 한국 가동업체들의 경우는 95%를 달성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디스플레이 시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코스닥 시장의 네페스라든가 AP 시스템 이러한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자동차 섹터의 경우에는 지난 5월 해외 판매 동향이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는 한 9% 정도 성장을 했고 기아차의 경우에는 무려 한 19% 가까이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관들의 경우에는 현대 하이스코 쪽에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별로 기관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 화학업종, 철강업종 중국에서 경기 부양 정책 소식이 나타남으로 해서 크게 반등했다가 다시 전저점까지 하락하는 그런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요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원재료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2분기보다는 3분기에 반영될 것이라는 소식 때문에 수익 개선에 따른 경기 부양 정책과 시차 이러한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이 한 차례 더 시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는 선반영이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바닥이 확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철강 역시 과거 금리 인하 시점에서 6개월 이후에 업황이 개선된 그런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철강 화학 섹터의 경우는 어느 정도 시차가 고려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철강 업종의 경우에는 석탄 가격이라든가 고철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수요 증가 요인을 일단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계업종의 경우에는 중국을 제외한 중동 쪽이라든가 중남미, 미국 쪽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의미 있는 저점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조선 섹터의 경우 변동성이 크게 형성되고 있지만 200일선 장기 이동평균선 추세를 계속 견조하게 유지해주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올해 수주 목표에 45%를 달성했고 대우조선의 경우는 최근 들어서 10억 달러에 대한 그런 LNG선 수주 소식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일단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건 사실인데 일단은 길 안목에서 대응한다면은 현재 시점이 또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업종별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배성영 수석연구원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관심 업종의 흐름은 어떻고 또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죠. 예, 역시 시장이 PBR 배 수준까지 하락 이후에 단기적으로 정책 기대감에 의해서 빠른 반등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6월 이후 7월까지 장세의 흐름을 고려한다 그러면 역시 낙폭과대와 함께 어닝 모멘텀에 대한 관심도 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업종은 일단은 IT 업종이 첫 번째 후보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삼성그룹 3인방과 LG전자 하이닉스 등에 대한 관심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이제 갤럭시 3 수혜에 따른 일부 IT 부품주로도 빠르게 납부과대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IT와 IT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하신다면요? 예, 일단 시장은 G7 긴급 재무장관 회담과 22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FMC 바네키 의장의 그런 연설을 앞둔 상태에서 역시 정책 기대감에 의해서 단기적인 반등 흐름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등의 그런 강도가 역시 이제 2% 이상 저점권에서 크게 나왔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저점 신뢰감은 다소 높아지고 있는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역시 이제 정책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정책들이 역시 월 말 정도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의 그런 변동성 확대 국면은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 대응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주식 보유의 관점은 유효한 상황이지만 무리한 추격 매수는 다소 자제할 필요가 있는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나 종목별로 역시 PBR 1배 수준의 그런 저평가 국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 쪽으로 꾸준히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 시장 접근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배성영 수석연구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여러분께서 지금 같은 좋은 장에서 관심 가장 크게 두시는 종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선윤 대표님이 발굴하신 종목은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조금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손이 안 가실 텐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CJ CGV입니다. 일단 요즘 최근 들어서 영화 굉장히 많이 이제 개봉하고 있는데, 특히 대작들이 많이 개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영화관을 갈 정도로 굉장히 영화를 좀 자주 보는데, 지금 CJ CGV 같은 경우가 2분기, 3분기 실적이 또 대박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거의 40% 가까이 또 급등하는 모습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확인하신다면은 당분간 2, 3분기 실적이 좋은 이런 CJ CGV 같은 경우,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일단은 큰 폭의 상승이 아닌 1% 아래에서 일단은 등락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매수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영화 같은 경우 어벤져스나 일단은 맨인 블랙 같은 경우 특히 해외 영화 중에서 이 두 영화가 굉장히 큰 폭에 가는 이제 거의 1,000만 가까이 가까운 관객 수를 동원을 했고, 그 다음에 국내 영화 같은 경우도 2분기 때 건축학개론이나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영화들, 후궁이나 이제 새로운 영화들 많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3분기까지도 꾸준하게 관객 수 유입이 증가되면서 매출 증가에 한몫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를 뒷받침하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은 4월이나 5월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관객 수가 50%, 20% 내외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매출 상승이 이어오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CGV 같은 경우는 일봉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언제나 CGV 같은 경우가 한번 이제 120일선과 60일 전에 최근 들어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단기 좀 낙폭을 보여주다가도 최근 한번 오를 경우에는 한 번씩 120일과 60일선 이상에서 15%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는 그런 차트를 항상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이 딱 그 구간인데, 현재 모습은 딱 120일선과 60일선을 딱 돌파하는 그 딱 초액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상승을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한 27,500원 정도까지도 이제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일단은 가격 자체를 제가 잡아드린 가격은 목표가는 3만 원인데 너무 3만 원까지는 보지 마시고 일단 한 27,500원 정도까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수급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지금 8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확인하신다면 충분히 가격 메리트도 있고, 기관들이 놓치지 않고 2분기 실적을 보고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이제 단기적인 이제 고점 라인인 28,000원 부분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 참고하시고 오늘 현재까지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CJ, CGV. 자, 다음엔 이명식 전문가님의 종목은요? 네, 코스닥 시장의 그 중소형 아몰레드 장비 업체인 ICD입니다. ICD 경우에는 뭐 최근 들어서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그 아몰레드 그 장비 발주가 현재 뭐 서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여기에 대한 그 본격적인 그 매출 인식이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그 ICD의 경우는 건식 식가업체인데 최근 들어서 U 아이패드 출시 이후 화질이라든가 해상도가 이전 제품에 비해서 상당폭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ICD가 그 제품 생산하고 있는 고해상도 아몰레드 그 장비가 필수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2011년도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발주 물량의 거의 뭐 전량을 수주하다시피 했고요. 최근에도 뭐 90% 가까이 수주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 쪽에 매출 비중이 현재 다각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소재 업체들의 경우는 신기술 적용 여부, 대기업들의 채택 여부 이거에 따라 매출액의 변동성이 큰데 현재 ICD가 그 현재 영위하고 있는 그 장비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아몰레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장비 그 납품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매출액 성장성은 내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매출액은 뭐 한 1,700억 정도, 영업이익은 뭐 400억 정도 소규모인데 내년도에는 뭐 매출 규모가 3,000억까지 급신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그 ICD의 경우에는 주가 부양 차원에서 무상증자를 그 단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바닥권에 놓여 있는데 현재 뭐 투자 심리가 바닥권에서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바닥권에서 뭐 금일만 한 6%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 투자자들의 의견은 18,000원대 5일선 회복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고 17,000원대 전후에서 일단 분할로 대응하시면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겠고 뭐 중기적 관점에 있어서는 뭐 25,000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기적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CJ, CGV 그리고 ICD 이 두 종목에 관한 정보까지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11시부터는 종목 상담 진행됩니다. 013-3366-0110 무료 문자 번호죠. 그리고 전화 02-3153-1610번으로 신청을 하시면 답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지금도 계속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투자 손자변법 블로그 새로 탄생을 했으니까요. 많이 들러들 보시고요. 이벤트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